안녕하세요. 김진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체납 중인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봐도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정부의 자금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상대방인 기업이 정부에게 돈을 줘야 되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금을 받을 수 없겠죠. 오늘은 세금 체납과 관련돼서 특이한 경우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만 좀 자세히 알고 있으셔도 세금 체납과 관련된 정책자금 대출은 거의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수유예는 정책자금 대출 심사 시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유예 같은 경우에는 체납으로 보고요. 자, 징수유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기업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에 굉장히 큰 곤란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징수를 유예를 해주는데요. 그러니 세금을 아직 징수를 하지 않은 거죠. 징수 자체를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체납이 아닌 겁니다. 아직 세금 체납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그리고 이 체납처분유예는 세금이 체납된 상황인데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체납 자산의 처분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는 유예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체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징수유예는 체납이 아닌 거죠.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이죠. 이렇게 두 개 차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징수유예가 되면 납세 증명서를 떼보면 그 징수유예 기간이 나옵니다. 징수유예라는 사실과. 그러면 실제 심사할 때 체납이 아니니까 뭐 정책자금 승인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유 자체가 사업이 곤란한 이후에 징수유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은 징수유예, 그러니까 이 세금을 정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아니고 그 심사 기관들의 기준에서는 체납이 아니라고 보지만 징수유예도 사실상 그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심사 승인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징수유예도 거의 체납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자금을 받으시는데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체납과 과거 체납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체납 중의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나 이런 특이한 경우에 나오는 특례자금인 경우에는 간혹 현재 체납 중인데도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별도의 경우인 거고 특이한 상황인 거고 통상적으로나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거 체납인데요. 예전에 2020년 전에는 납부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우리 가산세랑 가산금이 나누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쭉 있고 옆에 세금을 늦게 냈다면 가산금이 쭉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항상 체납을 한 다음에 늦게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하는구나. 이것만 봐도 기업의 신용이 안 좋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신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업 내부 관리가 안 된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이 가산금이 납부 지역 가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가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내역 증명을 보더라도 가산금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엄청 꼼꼼한 심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업체가 납부해야 될
세금과 예를 들어 부가세와 실제로 납부 내역 증명서 납부한 부가세 금액을 비교해서 가산세가 붙어 있는지 볼 수는 있겠는데 통상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대출 기관이 가산금이 이제는 확인이 어렵게 된 이유에는 과거 체납 내용을 그 심사 요건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과거 체납 예전에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산금이 있는, 즉 체납 내역이 있으면 좀 불이익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항목을 통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다음으로 공공정보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정보 등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금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고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공정보라는 걸 등록하게 됩니다. 이 공공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전 금융권에서 해당 사항을 공유하게 되는 거고, 이 채무자는 지금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제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체납인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겠죠. 문제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공공정보가 등록되게 되면 부실 사유에 해당해서 더 이상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공공정보가 등록이 돼서 해당 정책자금 대출 기관이 알게 되면 보증을 쓰고 있다면 보증을 더 이상 못 쓰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기청 같은 곳에서 직접 대출을 쓰고 있으면 대출을 쓸 수 없다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면 반드시 공공정보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공정보 해제는 구별하셔야 되는 게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정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가 체납되어 있는데 공공정보가 등록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원 다 정리하는 건 힘드시겠죠. 그러면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금 일부 10%라든지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공정보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 해제하지 않으면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실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거나 카드를 이용하시고 있는 경우는 카드가 정지된다거나 이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납은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공공정보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체납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징수유예 같은 경우 실제 체납으로 보진 않지만 신규 대출에서는 거의 체납에 준하게 심사를 한다. 그리고 체납 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납이 된 거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는 과거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까지 자금 심사에 포함이 됐는데 심사 항목에 현재는 이거 과거 체납까지는 보지 않는다. 대신에 현재 체납된 상황은 당연히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정보 등록은 당연히 체납이 전제이기 때문에 체납된 상황이 신규 대출과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고,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를 해제해야 하고, 이 해제는 체납을 전부 해소하지 않더라도 그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서 일부를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분납 계약을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카드 정지가 될 수 있고 모든 금융 관련된 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